2004년도에 첫 탈북을 했다가 다시 그해 북송돼서 2006년도에 다시 재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10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은 대부분 자기가 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왜 한국에서 살면서 베트남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일식을 먹고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를 겪고 있으면서 왜 그 안에서 경쟁하려고만 했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북한에 있는 남동생이 생계 때문에 바다에 나갔다가 배가 침몰되는 바람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동생의 시체도 못 찾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동생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려서 인터넷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욕을 하는가 이런 문구를 검색해 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잠을 자야 다음날 수업을 가고 또 엄마 병문안을 가고 할 텐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어느 문구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문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문구가 제 머리를 스쳤어요. 그때 그러면서 내 삶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제 엄마와 가족이 아니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었던 사람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나를 왜 도와주고 사랑해줬을까 생각하니까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저한테 베풀면서 본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나는 사랑에 빚진 자구나. 나는 하나가 있으면은 반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꿈은 장학재단을 세워서 장학금 주는 사람이 되는 게 내 꿈이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묵묵히 살고 싶었어요. 생명도 죽게 있고 내가 그냥 이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가 가장 원하는 삶이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항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됐던 게 나를 우선 인정해야 되더라고요. 나의 추한 모습, 실수투성이 모습 그런 걸 인정해야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면서 나는 그런 깨달음으로 오히려 우리 남과 북이 하나 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게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분단의 이런 벽이 있는데 그 벽은 우리의 마음의 통이 그러니까 분단으로 인한 그 아픔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럴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힘든 날을 겪으면서 5년차 되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는 좀 한국에 잘 정착했겠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과연 정착이 뭐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인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이라는 이름을 살게 했다면은 지하교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통일된다면 신앙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쭉 저의 5년간 서울살이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나만 사람화 되기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삼국을 통해서 그 연단하면서 저를 여기까지 와서 살게 하신 이유는 나만 사람화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일한국의 국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자라는 친구들은 지식도 있고 가진 것도 있어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통일한국의 국민으로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탈북민은 전 세대를 공감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북한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일남 이녀 중에 맏인데요. 여동생이랑 어머니랑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아빠랑 남동생은 아직 북에 살고 있었는데 남동생은 그런 일을 당했었고요. 아빠는 아직 북한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실향민 가족이라서 할아버지 세대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버지 엄마들이 겪은 어린 시절을 저희가 겪었어요. 두부콩을 갈아서 두부를 해 먹고요. 쌀을 떡가루 내서 떡을 만들어 먹었던 세대인 것랑 똑같은 어린 시절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또한 세 번째로는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 친구들이 지금 20대 청년들은 취업에 걱정하고 또 경쟁사에서 살아남으려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 3세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됐을 때 충분히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생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 안에 이미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있더라고요. 그게 단비 탈북민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살면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이게 분단에 대한 산물이죠.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그랬다 보니 우리 안에 이미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외상후 스트레스,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였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우리는 탈북하면서 제 친구들은 18살에 미성년에 인신매매 당해서 아이를 낳아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랑 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는 가족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보다 더한 죽음을 내걸고 온 친구들인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온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기 와서 생명에 대한 안전은 괜찮아지니까 그런 아픔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로움인데요. 외로움은 만날 수 없다는 게 더 외로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 외로움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북한에서 음식도 막 날려다 먹고 향수병 때문에 그런 거 있거든요. 명절이 돼도 고향을 그리운데 갈 수 없는 그런 외로움들을 안고 있고, 그리고 낯선 개인주의. 낯선 개인주의, 저희가 한 번도 경쟁사회에서 살아보지 않고 공동체적에서 살았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육 수준의 차이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많은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성계 왕을 매국놈이라고 막 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교육 수준의 차이가 분야가 다르고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었어요. 호칭인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나요? 탈북민을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 세터민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먼저 온 통일, 징검다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그런데 공식적인 이름은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탈북민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탈북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탈북자라는 거는 우리 범죄자 쓸 때 자를 많이 쓰잖아요. 탈북민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생계형 다양한 목적으로 온 탈북 사람들인데 한 번에 다 이제처럼 탈북자라고 해서 나쁘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호칭적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택시에 타도 제 말이 좀 사투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조선족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함흥 사람입니다. 그러면 함흥이 어디 있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 북한에서 왔구나 이러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 왔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못 볼 걸 본 것처럼 보시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반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이방인으로서의 경험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선입견, 아까 얘기했듯이 선입견과 편견이고요. 편향된 미디어예요. 아까도 제가 교육 수준과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한 그 국률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90년대 북한만 말해요. 굶어 죽던 북한. 근데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사는 북한도 있거든요. 북한에서 오히려 송금을 보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북한에다 계속 돈을 보내면서 살았거든요. 학교에 다니면서 1년에 200~300의 돈을 보내면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내는 탈북민들이 10명당 9명은 다 북한에다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 돈이 북한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렇게 보내면서 살기 때문에 잘 살거든요. 제가 혼자 보냈을 때 저희 가족이 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내서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처럼 그런 굶어 죽는 북한만 얘기하는 거죠. 북한은 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서 오히려 돈을 보내오는 분도 있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동생이 먼저 탈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히려 돈을 보내와요. 언니 나 여기 너무 살기 힘들다 전화했더니 150만씩 보내온다고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제점들을 그렇게 봤어요. 정책적 확립에 대한 어려움. 왜냐하면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자유는 우리 안에 권리와 의무에 입각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모든 것이 허락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처럼 적응하지 못하고 제3국으로 나가는 친구들까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민족의식의 부족이라고 좀 생각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3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걸 이렇게 부르면서 배워주면서 이렇게 민족의식에 대해서 심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조금 극한한 개인주의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좌우명이 할 수 있을 때 하자거든요. 남을 돕는 일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라는 좌우명이 생기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제 좌우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아까 그런 문제점들을 내가 인식 개선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처럼 나눔과 봉사였어요. 제가 혼자 할 때는 서너 명이 바뀌었지만 10명이 같이 하면 40명이 바뀌고 100명이 같이 하면 400명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하던 봉사를 친구들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희 비전을. 그래서 모인 친구들이 유니시드 통일봉사단을 설립했고요. 저희 설립 목적은 분단을 인한 우리 안에 벽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나눔이 곧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벽을 허물고 치유할 수 있다. 소통하면서 하나가 될 때 마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설립됐고요. 서울역에서 이번 출구에서 매주 셋째 주마다 저희가 200개의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나누고 있어요.
활동 내용으로 보면은 저희 봉사단에서 지금 3년째 해오고 있는 건데 매달 200개 도시락을 서울역인 노숙인분들에게 나누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기 혼자 와 있는 탈북민 학생들에게 매달 10만 원이라도 장학금을 1:1 교류 맺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사진에 보면은 여기 도시락 나눔하던 활동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음식으로만 된 걸 나눴는데 좀 익숙해 안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도시락이 필요하겠다, 가정식 도시락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렇게 두부밥, 인조국밥을 넣어서 또 반찬도 북한에서 문화 공유도 하고 싶었거든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음식 문화도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 저희가 저렇게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오징어 오이 무침을 북한에서 낙지 해무침이라고 해요. 그런 반찬을 넣어서 우리가 똑같은 반찬이지만 이름이 다른 것을 하나가 되어서 나누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 오나 비 오나 항상 했고요. 주에도 저희가 지난달에 했는데 집회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 밤늦게까지 나눴었거든요. 간단하게 보시면 너랑 나랑 이렇게 외국인들도 같이 와서 배우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이고요.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오고 있어요.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또 MT도 가고 있는데 저희 MT 하면은 숙소 정해서 펜션 잡아가지고 우리가 막 놀고 이런 게 MT 보통 생각하는 MT잖아요. 저희는 저희 안에 북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이 다 이제처럼 이산가족처럼 헤어져 살고 그래서 MT를 홈스테이 했어요. 그래 가서 여기서 사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이렇게 진행도 했었고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목마르면 드세요 하고 침실에 넣어져 있는 것 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작년에는 착한 봉사단 전국의 탈북민들이 760명이 있어요. 탈북민 봉사자들이. 그중에 11개 단체가 착한 봉사단으로 통일부에서 모집해서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기에 유니시드 통일봉사단도 있고요. 저희 비전은 통일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이, 대학생 청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대학교들마다 동아리로 있어서 우리 안에 마음의 나눔으로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일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통일은 개인과 민간단체 정부인데요. 개인은 이제처럼 통일한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행동해야 된다는 부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이 민간단체에서 생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인프라를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들 있었고요. 그렇다면 왜 통일 한국인가인데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통일이라는 건 참 큰 그림인데 경제나 사회적인 용어가 아니고 가족이 만나야 되고 사람과 만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한 첫걸음에 우리의 관심과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라는 우리 마음의 그런 민족의식이 필요하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통일은 나와 너가 아니가 우리가 되는 함께 우리의 닮음을 알아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제가 바라는 통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